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료 성분들 중에서 기량작용이랑 그 상승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농사를 처음 지시는 분들이 이 기량작용하고 상승작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서로 기량작용이 뭐가 기량작용이고 어떤 게 상승작용인지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량작용하고 상승작용을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다 지키지는 못해요. 지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지으려면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코리아 아그로에서 제가 가져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출처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원래 원이 있던 이 원 모양의 사진을 표로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딱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받아들이는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량작용하고 상승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 지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전체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게 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물의 3대 영양소 NPK죠. 질소, 인, 가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은요, 여기 기량작용하고 가운데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지금 밭에 질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토양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질소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가리하고 붕소가 기량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내 밭에 질소가 너무 많으면은 가리와 붕소 결핍이 일어나요. 그게 기량작용입니다. 대신에 질소가 많으면은 마그네슘은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에 질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적정한 양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질소를 뿌리면은 가리와 붕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고추에는 이제 가로 줄무늬가 생기는 붕소 결핍이 생기고요. 고추가 굵어져야 되는데 굵어지지 못하는 가리 결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마찬가지로 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가리, 철, 구리가 흡수가 잘 안되는 기량작용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인이 많을 때는 마그네슘 흡수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칼인데요. 만약에 이제 초반에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 가리를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리 성분을. 이 가리 성분이 밭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량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추를 심었는데 나중에 칼슘 결핍이 생기는 고추 끝 썩은 병이 생겨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가리가 내가 밭을 만들 때 이 고추밭을 두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두둑을 만들 때 내가 너무 많이 미리 미끄럼으로 가리 성분을 너무 많이 주었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가리 성분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리 성분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칼슘 결핍, 마그네슘, 붕소 결핍이 생겨요.
이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기량작용이에요. 그래서 봄밭에 가리는 우리가 이제 후기에 주잖아요. 고추밭에 후기에 주기 때문에 초반에 가리 성분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칼슘, 마그네슘, 붕소 결핍이 바로 고추에 나타납니다. 이 칼슘 결핍은 우리가 고추원 때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붕소, 그래서 가리 성분이 밭에 너무 많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리 성분이 많으면 대신에 철하고 몰림보다는 상승작용이 나타나 가지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식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칼슘이 또 너무 과다할 때, 너무 많을 때에는 다시 가리, 마그네슘, 철, 붕소, 망간, 아연 이러한 기량작용이 생겨서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칼슘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또 너무 많을 때에도 가리와 칼슘은 기량작용으로서 흡수가 안 돼요. 또 밭에 마그네슘이 너무 많을 때에도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요.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이온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리 성분이랑 마그네슘은 초반에 많이 안 줘요. 적정한 양만 주는데, 특히 이제 가리 성분은 초반에 거의 많이 안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리랑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투여했을 경우에 이 고추밭에 칼슘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을 보시고, 이 성분에 따라서 성분 함량이 많을수록 기량작용이 일어나는 것들, 즉 그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이 성분이 하나가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토양 검사를 하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에 어떤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바이러스는 치료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감기 바이러스는 치료가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이 감기를 방치해 가지고 더 큰 병이 왔을 때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예방을 하고 예방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초기 감기 걸렸을 때 빨리 잡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추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추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 농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밭농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사과 농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 농사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해충, 그리고 수분 조절, 여기에 따른 병해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기량작용하고 상승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